직장일이랑 병행하면서 맞아요. 직장일 그만두시기 전에 얼마큼 넣어서 얼마큼 버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돈 안 들이고 빵원? 네, 빵원으로 전자책 순수 텍스트로 작성을 하니까 돈 안 들이고 전자책 한 권을 써서 1년 동안 전자책만으로 4천만 원 4천만 원. 되고요. 네, 매각해서 또 3,850만 원. 합계 매출은 거의 8천 정도 되고요. 네, 수익은 7천. 네, 이렇게 벌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번 건가?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로이님께서 쭉 돈을 벌어온 이 과정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책을 네, 3주 정도 걸쳐서 약간 무식한 방법으로 썼고요. 그거를 이제 재능마켓에 등록을 해서 그냥 판매가 자동으로 됐어요. 그때부터. 예전에는 제가 전자책을 주문이 들어오면 채팅창 같은 데서 파일을 보내드렸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자동화가 돼서 그냥 구매하시고 알아서 받아보시고 알아서 평가 남기시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냥 올려두시고 그냥 다른 일 하시면 됩니다. 네, 놀러 가셔도 되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직장생활 하셔도 되고 주무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돈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출금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금하기 해서 통장에 받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 번만 시간을 딱 쓰면 네, 진짜 맞아요. 수익이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냥 다른 부업 같은 거 보면 뭐 몇 천만 원씩 버시는 분 계시잖아요. 계속 근데 시간을 네, 넣어야 되잖아요. 전자책이 막 몇 천만 원 이렇게 되기는 사실 이렇게 쉬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요 정도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약간 연금 복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걸 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로또처럼 큰 금액 막 말고. 이렇게 말고 잔잔하게 따박따박. 그렇지만 꾸준히 100만 원, 200만 원씩 누군가 내 통장에 넣어주면 네, 그 돈 가지고 뭐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쵸. 뭐 마이너스 100만 원씩 나셔도 계속 재기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무언가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전자책에 대해서도 좀 네. 간단하게 처음에 딱 보시는 분들 전자책이 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자책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많이들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냥 편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독후감 뭐 이런 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파일 판매하듯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그런 거 딱 20페이지만 정리 잘 해서 파일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바로 전자책이거든요. 딱 한 번만 쓰면 되는 거라서 그냥 20페이지 딱 쓰시고 그냥 판매하시면 끝입니다. 저희가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고수가 초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초보가 맞아요. 왕초보를 알려주는 게 이제 전자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네. 전자책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잡아가시면 되고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뭐 로이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월부가 부동산이나 뭐 맞아요.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그러면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같은 걸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재테크를 통해서 조금 돈을 벌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전자책을 부업 가운데서도 하신 이유가 어떤 장점이 딱 드셨길래 이게 전자책으로 딱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주식은 좋아하는데 제가 당시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재테크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약간의 목돈이나 투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드머니. 네, 그렇죠. 시드머니. 네. 제가 근데 그런 돈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거는 제 입장에서 되게 먼 미래 얘기 같았어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뭐 자산을 불려서 집을 사고 이런 거는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언간생심.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하자. 라고 그렇게 밀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도 똑같은 상황을 계속 겪은 거죠. 계속 나중에 미루게 됐고 논외고. 그쵸. 나에게 투자금도 없고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찾아본 게 많이들 하시는 블로그,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식으로 뭐 다른 투자 부업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 있었고 저는 당장 요번 달 카드값이 급했거든요. 당장 돈이 들어와야 되는 네,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매번 새로운 제품, 팔 제품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어떤 제품이 터지더라도 그게 인기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또 그쵸. 있으니까. 그럼 또 다른 제품을 찾아야 되고 네. 또 블로그 같은 경우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글감을 계속 찾거나 상품을 찾거나 그런 꾸준함도 자신이 없었고 매일 하나씩 포스팅하고 상품을 올리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부지런한 편도 아니었고 회사에서 야근이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뭐 하기 힘든 날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또 스케줄이 어긋나면 다시 회복하기도 힘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 하루 3시간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사가 잘 되면 저는 이제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근데 직장을 보통 어느 정도 잘 되시면 이제 직장을 퇴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중간에 퇴사해버리면 돈이 쑥 빠져버리는 힘든 시기가 잠깐 또 찾아오기 때문에 선뜻 도전을 못했죠. 그래서 결국 전자책을,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수익을 네. 좀 빠른 속도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자책이 좀 맞을 수 있겠네요. 그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전자책은 한 번만 쓰면 되잖아요. 한 번만 쓰면 되니까. 네, 한 번만 쓰면 되고, 어차피 무언가를 공부하면서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시간이랑 장소랑 이런 것들이 구애가 없거든요. 뭐 그냥 아무 데서나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냥 마감일도 딱히 없어요. 뭐 하루에 꾸준히 한 장씩 써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진짜 틈나는 대로 휴대폰을 가지고도 한두 줄 쓰기도 하고, 집에 와서 컴퓨터로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전자책이 아무리 잘 팔려도 추가적인 시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한 3시간을 뭐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자책은 꾸준히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전자책을 작성할 그때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더 필요하다 하면 전자책을 써서 월 100만 원 자동 수익 만들어 놓고, 그 여유로워진 그 시간에 그냥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지 블로그를 하면 그냥 스마트 스토어 하거나 블로그 하시는 분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시간 대비 나오는 아웃풋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큼 좋으니까 네, 결국 이 전자책을 선택하신 거군요.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실제로 네. 로이님은 이제 사실 전자책에서 좀 고수 반열에 오르신 분이라고 하면 네. 로이님 말고 실제로 로이님이 가르치신 분들 중에서 네. 실제로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있어요. 직장 일 때문에 되게 바쁘신 분들이나 아니면 네. 직장을 은퇴하고 뭐 60, 70대에 이 전자책으로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있습니다. 네. 저 보통 전자책은 그 순서가 있어요. 많이 들으시는 순서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시고요. 두 번째는 거의 이제 육아로 경력 단절되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은퇴나 이직을 앞두신 분들인데요. 전자책을 쓰면서 수익을 인증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뭔가 부업거리를 찾다가 쿠팡, 아까 보여드린 분이에요. 쿠팡 같은 거를 이제 배우고 그거를 이제 전자책으로 작성해서 지금 판매하신 지 3달 차에 접어드셨는데요. 2달 차부터 이제 100만 원 달성하셨고요. 이번 달도 100만 원 무난히 달성하실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책을 쓰시고 판매하신 지 9일 만에. 9일 만에? 137만 원? 네, 그 정도 수익을 올리신 분도 계시고. 수익으로, 매출 말고? 네, 맞아요. 전자책 자체를 이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셨다가도 뭐 30권 판매하신 분도 계시고, 창업했던 경험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펀딩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원 뭐 이렇게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뭐 멘탈 관련으로도 펀딩 진행해서 600만 원대 수익 올리신 분도 계시고요. 그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게, 생각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이제 은퇴 앞두신 분들, 좀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기계로 쓰는 거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경험도 많으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할 얘기가 너무 많지. 네, 가지고 계신 지식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은퇴하면 매번 치킨집 하고, 네,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 전자책으로 쓰시면 정말 많은 얘기를 풀어 쓰시더라고요. 제가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그런 분들을 몇 분 뵀는데 정말 좋은 내용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럼요. 다 그 경험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그렇게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직을 앞두고 계셔서 약간 상황이 불안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전자책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전자책이라는 거를 잘 몰랐지만 네. 실제로 굉장히 돈이 많이 벌리는 시장이네요, 이미. 네, 맞아요. 굉장히 커져 있는 시장인 거네요. 그렇죠. 제가 할 때보다도 더 커졌고, 그런데도 아직도 전자책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블로그나 이런 거는 조금,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 이런 거는 좀 쉽게 시작들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전자책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다들 포기하니까 시작만 해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이북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천억 조 단위로 그죠. 가고 있고요. 전자책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통계가 나온 자료는 없지만 억 단위를 버는 분들 계신 걸로 봐서 네, 그리고 전자책을 좀 못 버시는 분들도 100 단위를 네,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규모가 뭐 조 단위, 몇 천억 단위 이런 것까지 굳이 판단 안 하시더라도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수익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수익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팔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수익은 어느 정도예요? 80%. 그러니까 8,000원 정도? 수수료가 20% 20%. 네, 수수료 20%고요. 네. 그것도 이제 재능마켓에 판매할 때 얘기고,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시면 이제 5%, 10%. 그 정도만 띄고, 보통 카드 결제를 많이 하시니까 네. 네, 그 정도 띄고 나머지가 다 순수익인 거죠. 근데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게 매출, 수익이 발생을 하면 네. 직장인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회사에서 걸릴까 걱정하시고 맞아요. 네. 두 번째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지 네. 세 번째 뭐 세금 같은 네, 거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때요? 이게 사업자 등록이라던가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안 해도 돼요? 네. 많이 팔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결국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돈을 벌려고 시작을 하는 건데 사업자 등록부터 하고 판매를 하는 거는 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세금 신고 의무도 있고 뭐 보험료나 뭐 이런 것들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책을 먼저 개인으로 등록해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매출 규모가 좀 커지면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게 된다 하면 그때 사업자 등록하고 통신판매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직장인분들도 사실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전까지는 뭐 크게 회사에 걸리는 게 없겠네요? 사업자 등록을 해도 사실 걸리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릴 수 있는데 직장인분들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계약서상에 겸직 불가라고 적힌 분들이 겸직 금지? 네,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근데 그런 게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뭐 가족 이름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고, 급여 있잖아요. 연봉. 그 급여 외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회사에서 알 수 없어요. 2천만 원? 네. 그러면 건보료가 오르기 때문에 그때 회사에서 파악이 되거든요. 그 외에 이제 전자책 수익이겠죠. 전자책 수익으로 2천만 원을 연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회사에서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보통 퇴사하지 않으실까요? 퇴사하시죠. 네, 퇴사하시겠죠. 네. 이제 수수료 떼고 수수료 20% 떼는 거고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예를 들면 진짜 매출이 커졌을 때 그때 걱정하시면 되는 거고 네, 맞아요. 사업자 등록도 굳이 처음엔 안 해도 되고 네, 하실 필요 만약에 뭐 없어요. 2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회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때 수익에 맞춰서 네. 상황을 결정하시면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드리고요. 이게 아까 이제 20페이지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네. 20페이지짜리로도 월 1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실제로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요. 그 제가 100만 원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범위를 말씀드린 거예요. 전자책으로 100만 원 이상,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버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네, 페이지 뭐 20페이지 말고 나중에 50페이지, 60페이지 넘어가면 그때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페이지, 10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 아무리 초보가 해도 된다고 해도 그렇죠. 예를 들면 원래 글을 잘 쓰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책을 아예 안 읽고 글을 안 써본 사람이 네, 전자책을 맞아요. 쓰면 네. 퀄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글 잘 쓰는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쓸 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요? 제가 일단 전자책 주제를 많이 어려워하셔서 주제 문제를 해결했더니 네. 이렇게 글쓰기에서 또 막혀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주제가 생기더라고요. 있는데 뭐해? 내가 못 네. 쓰는데 글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20페이지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글 쓰는 방법도 알려드리지만 조금 획기적인 방법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어떤 방법이죠? 요새 많이 뜨는 GPT를 이용해서 GPT가 내 지식을 바탕으로 음. 글을 대신 써주는 네, 대리작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챗 GPT로 네, 맞아요. 전자책 내용을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다 채울 수 있어요? 네. 전자책을 팔릴 수 있게끔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챗GPT로 쓰면 네. 좀 내용적인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GPT한테 모든 창조를 맡겼을 때 아. 얘기고요. 제가 쓰는 방식은 이제 내가 주제를 정하고 물론 주제나 이런 것도 아이디어도 GPT로 얻을 수 있지만 제가 주제랑 목차랑 하고 싶은 얘기들을 어느 정도 한두 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주면 그걸 바탕으로 문장으로 바꿔드리는 거라서 그렇게 뭐 나랑 아예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허무맹랑한 얘기를 지어내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것도 근데 강의하시면 다 이런 내용들도 다 주시는 그럼요. 거죠? 네, 이거 말고 직접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직접 글을 쓰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말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아니면 시간이 정말 없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구성해서 온 거라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GPT가 저한테 먼저 어떤 내용에 대해 쓸 건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책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신 거군요. 그쵸. 기본적인 틀부터 잡고 이제 그 다음에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씩 끄집어내요. 이런 거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1번. 어떤 걸 할까요? 다이어트 얘기했으니까 다이어트로 한번 해볼까요? 다이어트. 길이는 20페이지. 20페이지. 네, 와, 3번. 이런 독자는 세계, 이런 성공, 여성. 3개가 있다니. 4번은 주된 목적, 한 달에 5kg 감량하기.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친근한 언니의 말투. 네, 그 다음에 한국인이 사용하는 말투. 네, 이 정도만 칠게요. 야, 이렇게 5가지만 치면은 나온다고요? 네,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 더 근접하게 써주긴 하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써봤어요. 네, 저한테 확인을 요청을 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OK라고 입력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주제를 쓰느냐에 따라 이 질문이 계속 바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이 질문들에 대답을 안 해. 그냥 대답 안 하고 싶어. 이것도 안 하고 싶어. 이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적어요? 그냥 임의로 써달라, 알아서 써달라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한 말투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답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래야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냥 임의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임의로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실 때는 실제로 자기의 여기에 경험을 대한 넣어서 얘기를 쓰셔도 돼요. 뭐 길게 쓰실 분들은 2-3줄 쓰셔도 되고 어려운 분들은 한 줄로 쓰셔도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임의로 작성을 하시면 약간 창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내 경험과 GPT의 이제 글쓰기가 이제 섞여야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글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자세하게 다 알려주는군요.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번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7번을 빼고 다음 단계로 이 단계들은 제가 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전자책을 작성할 수 있는 그 틀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해주게 되고요. 근데 목차 쓰시는 거 어려운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통해서 이제 초안, 이제 그 다음에 본문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목차는 내가 하고 싶어 그런 목차를 건너뛰셔도 돼요. 그럼 이제 이 다음은 내용까지 써주는군요. 네, 이제 목차를 적었으니까 아마 초안을 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짧게 써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시고 추가하실 부분은 추가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서 다듬으시면 되고요. 이런 게 다 끝나면 이제 추가하실 내용이 없으면 OK로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쓰기 시작하는군요. 내용을 써주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부분부터 작성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중간부터 작성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처음에 있는 목차부터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군요. 네. 기가 막힙니다. 사실 그래서 20장 쓰는 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냥 써주는 거 보고 틀린 부분 뭐 틀렸다고 하고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없앨 부분 없애고 이런 역할만 하시면 뭐 20페이지는 금방 나옵니다. 이제 요걸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넘어가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 목차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챗 GPT까지 나왔어요. 써가지고 만들었어. 근데 그래도
이게 월 1, 200 계속 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게 또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뭐 바로 매출이 나서 월 100에 200 이렇게 버는 사람 제외하고 네. 아닌 분들은 한 이 정도 기간까지는 꼭 해보세요라고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이거는 약간 주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개인 저는 차이는 있지만 전자책을 올리고 나서 음. 한두 달은 더 보시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는 하는데 올려놓고 한두 달. 네,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전자책 쓰고 난 이후에는 일할 게 없기 때문에 뭐 반복하는 작업이 하나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일이고 일주일에 합쳐서 1시간 걸릴까 말까 한 일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하시는 거면 제 입장에서는 거의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자책 올릴 때만 바짝 뭐 한 3주에서 한 달 일하시고 그다음 전자책 올려두고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일하시면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만 지켜보시면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충분히 판단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 4,000분 정도를 이제 로이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서 진짜 제일 빠른 분, 한 분. 그리고 이분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하셨던 분이 이런 결과치를 내는 거. 이거 한 두 가지 사례 들을 수 있을까요? 제일 빨리 한 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작성을 말씀이시죠? 작성. 작성이요? 작성 정말 빨리 하신 분은 3일 안에 하신 분도 3일이요? 네, 근데 이런 분이 유일하게 한 분 이런 게 아니라 뭐 은근히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주말에 몰아서 뭐 이틀 동안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 주말에 한 번 더 다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거는 주말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직장인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거 직장인한테 정말 잘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로이님처럼 수익이 진짜 빨리 나신 분은요? 저처럼 빨리 나신 분 뭐 올리자마자 팔린 분도 봤어요. 시작하자마자? 네, 등록됐다고 카톡 알림이 오거든요. 등록됐다고 톡 알림이 오고 한 2, 3분 있다가 바로 판매됐다고 오신 분도 저는 봤어요. 올리자마자 팔려서 이게 그냥 테스트 구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팔린 거고. 그러면 이분은 근데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하셨던 분은 어느 정도까지 걸려요? 요거는 제가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분이 챌린지를 하셨던 분이긴 한데 이제 먼저 포기를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못하겠다고? 너무 어렵다. 직장 생활 끝나고 남아서 계속 이걸 쓰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하차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께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전자책을 바로 쓰시고 잠시만요. 네, 그렇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챌린지가 순서대로 이렇게 미션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보다 이제 진도가 뒤처지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분보다 시간이 없죠. 그쵸? 없는 상태에서 그걸 다 따라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글쓰기 시간을 12일 정도를 드리는데 그 12일에 한 반 정도 만에 그걸 다 따라잡으시더라고요. 네, 그 어렵다 포기하신다 하셨던 분이 그렇게 따라잡으시고 그 가격을 지금 제가 알기로 9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2권을 작성하신다고 얼마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글쓰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신다던 분이 이제 재미를 붙이셔서 네. 그럼 이제 조금 과장 못해가지고 진짜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정말? 네, 제가 이렇게까지 GPT로 쓰는 법도 알려드렸는데 포기하신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네. 그 좀 나이 있으신 분이 수강생 분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 얘기 조금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이제 내가 뭐 이런 컴퓨터를 잘 못 다룬다. 소위 말해서 이제 기계치. 이런 거 좀 컴퓨터 전원만 킬 줄 안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셨고요. 수강생 분들이나 뭐 챌린지나 이런 거 정말 많이 계셨는데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 알려드려요. 뭐 진짜 가입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라서 그거 하시고 이제 쉽게 그대로 보면서 영상 보면서 따라 하시면 네, 전자책 그냥 사실 글만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잘 팔리는 구조로 바꾸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충분히 20페이지 작성하셔서 막 판매 다 하시더라고요. 네,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강의 진행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거의 없었어요. 아니면 뭐 육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이가 있으셔가지고 네.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좀 사례가 있나요? 그런 분들은 많죠. 아 정말 아이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돈이 필요해지신 아버지분들. 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일단 아이 육아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게 뭐 아버지건 어머니건, 네, 그 아이가 수시로 깨고, 네, 자고 막 이런 걸 계속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돌보는 시간 제외하고, 아이가 잠깐 한 10분 잠들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막 전자책 쓰시면 되고, 아니면 아예 그게 불편하시면 아이 재워놓고, 밤에 한 1시간 쓰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내가 이거 몰아쳐서 한 3일 만에 쓰겠다 하면 잠깐 어디 뭐 친정이나 이런 데 맡기셔서 그냥 쓰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보통 컴퓨터라는 제약이 있진 않아서 우리 많이 쓰시는 패드나 태블릿이나 아니면 휴대폰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한 줄 한 줄 이렇게 추가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금방 전자책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강생분들 가르치시면서 아 내가 진짜 이 일 하길 잘했다, 이거 강의하는 거 하길 잘했다, 이런 순간 있으세요? 딱히 일화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걸 끊어냈다는 거, 그 다음에 멀리 볼 수 있게 됐다는 거, 네, 그런 게 있었고, 수강생분들 대상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원래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알려드리는 건 잘하지만 사실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이걸 뭐 죽도록 뭐 강의로 체계화해서 많이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알려드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연히 시작하게 된 강의 때문에 뭐 조금 정말 답답하던 속이 뚫렸다, 뭐 숨통이 트였다, 정말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뭐 요새는 사는 게 뭐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출판하신 분도 계시고, 네, 출판하신 분은 몇 분 되세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뭐 그런 사연을 이렇게 듣고 감사 인사를 받고 하게 되니까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이랑 좀 별개의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 한 번 하고 말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로이님이 좀 도와주신 분들이 잘 되고 네. 뭔가 그 영향력들이 나에게도 오고 하니까 이제 강의를 계속 이어오게 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월부에서도 정말 네. 어렵게 또 원더로이님 모셔가지고 강의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강의가 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로이님이 생각하시기, 그리고 뭐 4,000분 정도를 만나보셨으니까 네. 이 강의가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꼭 썼으면 좋겠고요. 육아하시는 분도 꼭 썼으면 좋겠어요. 직장.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이직 준비하시거나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레 겁먹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자책을 쓰냐, 내가 가진 거는 전문가적인 뭐 그런 내용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느냐, 이렇게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시작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근데 막상 전자책 완성 단계에서 판매를 경험해 본 분들은 이거 막상 써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 생각보다 누구나 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카톡도 저한테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안 써야 될 분을 골라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히 요행 좀 해서 그냥 돈 좀 벌고 그냥 그런 식으로 대충 하시려는 분들만 제외하시면 저는 한 달에 수입 100만 원만, 정말 간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처럼 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달 누군가가 나한테 100만 원씩만 주면 내가 이렇게 지금 당장만 보면서 살지 않을 텐데,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아이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좀 더 부모님 뭐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이거 듣고 전자책 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수익 달성하시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로이님 만나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백종원 선생님이 백종원의 요리비 책이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본인이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레시피를 거기다 그냥 싹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아, 네. 그걸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 보고 실제로 이제 요식업을 시작을 해서 그 요식업에서 네. 레시피를 쓰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물론 똑같진 않겠지만 전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굴러서 얻은 노하우, 굴러서 얻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네. 물론 돈을 받고 강의를 진행합니다만 그 강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어떤 그런 내가 얻은 방법들을 이렇게 전파해주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비교를 그렇게 해주시면 영광이긴 한데 네, 그런 분들하고 비교할 정도로 제가 뭐 엄청난 사람은 아니지만 강의를 제가 진행해 보니까 강의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냐면 이제 컨셉이나 테마에 맞춰서 제가 알고 있는 게 100이면 그 중에 일부를 잘 조합해서 강의를 진행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은 잘 못해서 제가 알고 있는 100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드릴 테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네,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세상에 저는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로이님이 다 직접 얻으신 노하우니까. 하지만 그걸 진짜 진심으로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돈을 투자해서라도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다 행복하게 사는 걸 꿈꾸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서 저축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집도 마련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유튜브도 찾아보게 되고 다른 강의도 듣게 되고 재테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에 실패한다고 해서 사실 누구한테 비난을 받거나 빚더미에 앉거나 뭐 내가 손해보는 거는 결국 약간의 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 때문에 그런 불안함 때문에 전자책을 시작 못하지 마시고 전자책 하시는 김에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글을 쓰는 방법, 그리고 그걸 정리하면서 얻는 지식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 전자책을 통해서 이제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 심지어 자동화 수익. 네. 그리고 그만큼 일을 덜 하게 되니까 가족분들이나 뭐 내가 원하는 것들에 시간 투자를 할 수 있고 더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떠올리는 건 정말 싫지만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과거를 떠올리는 건 정말 싫지만 제가 과거에 저에게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듣고 여러분 한 분이라도 진짜 단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 계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꼭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20페이지로 2024년에 월 100만 원씩 벌 수 네. 있는 전자책 강의 저희 로이님이랑 함께 했으니까 영상 보시고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꼭 월브닷컴 가셔가지고 강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